이어서 중간 2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이 부분인데 에인트호번은 네덜란드 남부의 도시고요. 그것은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입니다.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서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왜 갑자기 달걀이 나오냐면요. 물감을 달걀에다 이렇게 섞어서 개어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런 유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림 그리는 과정이지요.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석판화로 찍은 습작은 연습했다는 그런 의미의 습작, 그리고 연습 삼아 그렸는데 석판화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데요. 석판화는 여러 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돌판에 그림을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평판화의 형식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 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잘 칭찬을 한 거죠.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그러면 농부의 머리, 그 다음 주먹, 이 부분이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사실성 있게 실제성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고흐겠지요. 빈센트 반 고흐가.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자, 등불 아래가 아까 그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 있었잖아요. 여기 잠깐만 볼까요? 이 등불 아래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풍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서 이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감자 접시로 손을 내미는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 자기의 화폭에 그림에 옮겨보려고 애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그 유화 작품의 창작 의도가 나타난 부분이지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그 손과 땅을 파는 행위는 다 긍정적으로 고가 여기고 그런 가치로운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그의 예술관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정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양식을 얻는 생산의 행위, 노동, 역시 플러스 가치로운 것으로 여겼고요.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이는 농민처럼 수고스러운 약간 노동이 가미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컬러 같은 사무직? 그런 사람들을 좀 대비하여서 표현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그 다른 삶을 긍정하고 그림에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아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과 같은 그 정직하고도 노동으로 성실하게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기여를 하고 싶었다라고 선생님은 이 문장을 파악해 봅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긍정하는 화가의 예술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관례에 따라서 부드럽게 그린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실제 모습보다 아름답게 가공한 거, 약간 가시 섞인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관례라는 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해도 좋겠네요.
투박한 모습 그대로. 이건 고흐가 추구하는 예술관이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어쨌건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좀 모험이고 쉽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붙이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세기발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의 농부의 복장, 꾀죄죄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역시 일하고 있는 어떤 시골의 사람들의 모습,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 라는 그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전자, 꾀죄죄하고 조금 낡아 보이는 그 모습이 고흐의 눈에는 더 긍정할 수 있는 가치로운 걸로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똑같은 모습이어도 농부의 모습이 숙녀처럼 잘 차려입는 순간 그 원래 진솔한 그 농부의 모습은 훼손될 것이라는 설명이네요.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작업복을 또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날씨와 풍광의 빛바랜 모습, 누더기, 파란 치마, 조끼와 더불어 지금 작업복, 자기의 본연의 모습인 그 작업복을 입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앞에서 나온 숙녀처럼 잘 차려입는다는 건 아까 본래의 모습을 꾸미고 가식하는 자연스러운 삶과는 좀 이질적으로 동떨어진 겉모습, 이것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 꾸며진 모습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가 앞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주일 그 모습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볼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당시 다른 화가들이요. 잘못일 거야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 있죠.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냄새, 이런 김 등의 기타 등등의 시골 향기, 시골 향취 이런 게 긍정하는 대상인 거예요. 이거 절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정말 시골다운 거. 그래서 도시민들에게도 실은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예술관 인간의 삶에 어떤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그리는 걸 긍정하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다음 쪽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이지요.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이때 향수는 시골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아니에요. 화장품으로서 치장하는 향수입니다. 인공의 향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거기에 다른 색깔을 묻히면 잘못된 그 원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에 너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면 이 그림이 태호에게 마음에 들까 염려하면서 그러길 바라는 고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요. 그러길 바란다. 다시 강조하네요. 포르티에 씨가 누굴까요? 옆에 보면 알퐁스 포르티에 약간 설명이 있는데 고흐 형제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고흐 그림에 대해서 어떤 판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데 쉽게 그 작품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언급하고 있고요.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소개라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고,
밑에는 뒤랑 레일은 소묘를 중시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좀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어쩜 평가받고 회자되는 걸 그리워하는 고의 모습,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아무래도 그림을 팔고 싶고 사람들한테 그림이 알려져서 인정받고 싶은 그 화가 고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선생님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아무래도 자신이 좀 없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기존과 좀 다른 길을 걷는다고 알고 있었겠죠. 스스로도.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고우가 추구하는 예술가 진솔 정직 그림을 내놓아야 해. 라고 하며 진솔과 정직에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그림 그리겠노라는 다짐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고의 예술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 그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가치로운 거라는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밀레, 드그루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그런 안 좋은 평,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잖니? 모범의 밀레, 드그루 언급했으니까 그 모습을 아무래도 따라가고 싶고 자기도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입장이겠지요.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 앞에 있는 그 예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예술관 지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농부들이 사는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 있는 세상을 긍정하는 표현으로 또 다른 세상을 쓰고 있거든요. 농부들 동그라미, 그리고 또 다른 세상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도 그럼 이 교양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세상은 대조적이라고 대비를 이루고 있죠. 앞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농부, 교양 있는 세계는 아무래도 도회지, 도시인들의 삶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고우에게요. 훨씬 더 나은 세상,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앞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겠지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농부입니다. 농부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예술 등 다른 거를 이미 갖고 있는 가치로운 것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거를 찾아서 그들이 뭘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농부가 농촌 생활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고 가치로운 것을 지니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